안녕하세요. MG뱅커입니다. 오늘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주택을 구매한 적 없는 분들을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가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내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거는 생애 최초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하여 단독 세대주가 된다면 생애 최초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은 아파트, 빌라, 다세대, 다가구 등 모든 주택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 오피스텔은 주택일까요? 아닐까요? 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정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대출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자금 대출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 재원 대출입니다. 정책자금 대출은 대출 한도는 적은 편이지만 금리가 매우 저렴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 신생아 대출, 보금자리론 대출 등이 있습니다. 반면 은행 재원 대출은 대출 한도는 높지만 정책자금 대출에 비해서는 금리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이 두 가지 대출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높은 대출 한도를 원한다면 은행 재원 대출이 유리할 수 있고요. 내가 한도는 좀 적지만 낮은 금리를 원한다면 정책자금 대출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의 대표적인 예로는 디딤돌 대출이 있습니다. 이 대출은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대출받은 집에 1년 이상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보금자리론 대출 같은 경우에는 추가 주택 금지 매수 약정을 하게 됩니다. 즉 대출받은 집 이외에 다른 집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은행 재원 대출은 대출 한도가 높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대출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LTV 최대 80%까지, 즉 내 집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억 원짜리 집을 구매할 때 최대 8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최대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80%까지 하더라도 6억 원을 넘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6억 원을 꽉 채우기 위해서는 최대 7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80% 금액이 6억 원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저평가된 부동산을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봉 5천만 원의 무주택자가 본인 돈 1억 원으로 서울 외곽의 구축 아파트 24평을 매수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시세보다 무려 5천만 원이나 저렴한 금매였는데요. 알고 보니 기존 소유주가 대부업 대출을 무리하게 쓰고 이자를 견디지 못해서 빨리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빨리 팔 수가 없었던 것이 전세를 끼고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매도 잘 나가지 않는 상황이었죠. 근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이런 전세가 끼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KB 시세는 6억 5천만 원이었고 실제 매매가, 금매가는 6억 원이었는데요. 전세는 3억 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KB 시세 6억 5천만 원에 80%인 5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거기서 전세가 3억 원을 뺀 2억 2천만 원의 최종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매매가 6억 원에 전세가 3억 원, 대출 2억 2천만 원 해서 내 돈은 실제로 8천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시세 6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내 돈 8천만 원으로 5천만 원이나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LTV 한도가 80%로 높고 실거주 전입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 실거주 전입 의무가 1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 생애 최초 대출은 당장 실거주하지 않고 집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무분별한 투자를 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와 같이 전세를 끼고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투기 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송파구에 10억원짜리 아파트를 6억원 전세를 끼고 추가로 2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세 세입자가 만기가 되었을 때인데요. 기존의 주택을 우리가 구입할 때는 전세 세입자가 대출보다 선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대출금 2억 원이 선순위 채권이 되므로 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같이 전세를 구하기가 힘들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이렇게 되면은 전세 가격을 낮춰서 맞추거나 최악의 상황에는 전세금을 내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주택을 구입할 때는 80%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투기 지역은 LTV의 한도가 50%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언제라도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아파트의 위치와 가격을 고려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출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들어가서 실거주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꿀팁을 많이 알려드렸으니 잘 활용하여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대출 정보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